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경매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겁먹진 마시고, 저 때는 사실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직접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 프로세스 전체를 다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왜 다 하실 필요는 없는지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셔야지 또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경매 프로세스를 이제 PPT로 준비를 해왔고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 교육 과정에서 제가 진행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쭉 보시면 이게 내가 언제 낙찰을 받아서 언제 수익화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물건 검색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물건 검색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 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어떤 빚, 뭐 서로 상호 간의 서류를 주고받고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해관계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물건 검색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그래서 내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의 물건을 봐야 되고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는지, 또는 아파트인지 뭐 빌라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건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뭐 경매 사이트, 유료 경매 사이트든 아니면 무료 사이트든 경매 사이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권리 분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우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내가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물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 문제가 없는지, 권리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물어줘야 될 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인수되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내가 떠안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이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세 조사를 해봐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 입찰을 할 때 가격을 써서 내야 되는데 시세를 알지 못하면 얼마 써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문제가 없다면, 또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시세 조사에 반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세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시세가 우리가 판단한 시세가 맞는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지 못했던 어떤 건물에 하자가 있진 않은지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입주민들한테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 또는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한테 물어봐서 건물에 하자가 있진 않은지, 어떤 특이점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그런 임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4억짜리 물건을 하려면 반드시 대출이라는 거를 활용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 물건에 도전하는데 대출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작업, 대출 가능 금액 확인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찰가를 결정해서 경매 지정된 날짜에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매 입찰할 때는 딱 그 해당 물건의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늦지 않도록 해당 법원에 잘 가셔가지고 보증금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잘 챙기셔가지고 입찰장에 참여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자로서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뭐 어떻게 쓰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체 프로세스를 보는 거니까 입찰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폐차를 하면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고요. 낙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은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게 납니다. 이게 뭐냐면 해당 날짜에 입찰자들이 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게 되면 바로 뭐 소유권 이전을 받거나 뭐 바로 우리가 잔금을 내는 게 아니라 7일간의 어떤 유예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냐면 채무자라든지 채권자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한다던가 이 경매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그거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경매로 재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가 없다 하면은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보통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전체 한 90% 이상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법원이 매각을 허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낙찰자가 낙찰받은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금을 나중에 내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우리가 소유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나서 또다시 일주일간의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되고요. 실제로 채무자가 이 기간 안에 돈을 다 갚게 되면 우리 낙찰받은 낙찰자는 해당 물건이 이제 취하되게 되니까 낙찰자는 다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근데 뭐 보통 100에 한 95% 이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으니까 낙찰받고 나서 우리는 그냥 쭉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명도라든지 대출 이런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잔금 납부 통지가 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잔금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잔금을 낸 이후부터는 우리가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소유권자로서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작업, 명도라고 하죠. 명도의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잔금 납부 통지가 기한이 언제 얼마나 오냐면 30일에서 35일간의 기한을 줍니다. 이 기한 안에 우리는 원하는 날짜에 잔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냥
내일 내도 되는데 보통은 대출 받아서 그 대출해준 대출은행에서 연결해준 법무사님이 법원에 가서 이 잔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법무사님이 또 스케줄이 있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법무사님과 소통해서 우리가 좀 빨리 내고 싶은지 아니면 이 35에서 35일 기한 안에 최대한 늦게 내고 싶은지 이것들을 상호 결정해서 법무사님과 스케줄을 잡으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대출 이자를 빨리 내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빨리 받겠다는 거고 늦게 내겠다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늦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 차이가 있냐면 한 달간의 대출 이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일찍 내면 한 달간의 대출 이자가 한 번 더 나오는 거고 늦게 내면 한 달이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살고 있는 점유자가 이사 날짜를 안 잡아준다던가 뭐 연락이 안 돼. 그럼 우리가 비단 이거를 일찍 소유권 이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을 언제 실행하면 될지 법무사님이 잔금을 언제 내면 될지 이것들을 소통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 납부까지 하고 나시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소유권자가 되신 거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어떤 게 진행이 되냐면 세입자가 뭐 배당 받으실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배당 기일이라고 합니다. 배당 기일 날짜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한 날짜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빨리 하면 배당 기일도 빨라지고 늦게 하면 배당 기일도 늦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 세입자분이 나는 배당기일 나오면은 이사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좀 빨리 해서 날짜를 빨리 확인하게 해줄 수도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잔금 납부 스케줄을 점유자의 의견, 그러니까 점유자가 빨리 나갈 건지 아니면 배당기일을 보고 나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조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배당기일에는 이제 세입자가 법원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이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을 게 있는 세입자분은 보통 낙찰자에게 받을 서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잠수를 탄다던가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채무자라든지 돈 받을 게 없는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아예 그냥 잠수를 탄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러면 낙찰받고 지금 세입자 내보내는 것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우리가 뭐 4월 1일 날 경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4월 8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날 거고요. 4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잔금 납부 통지가 오게 될 겁니다. 낙찰받고 2주 뒤에 그 기한은 5월 20일까지 납부하라고 올 겁니다. 4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우리는 4월 20일 날 낼 수도 있겠지만 5월 20일 날 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자의 의중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해서 은행이나 법무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잔금 납부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5월 20일 날 했다라고 하면은 배당 기일이 6월 20일 날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 낙찰이 돼도 여러분들이 잔금 납부를 늦게 하면 배당 기일이 6월 20일 날 잡히게 되고 통상 점유자는 배당 기일을 기준으로 이사 나가게 이제 협의를 보통 하는데 그럼 이제 명도하는 게 보통 2달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도하고 나서 그 다음이 수익화 뭐 예를 들면 매매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임차를 맞춘다던가 이런 과정이 이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증금을 받게 된다던가 매매를 한다 이거는 3달에서 한 4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에서 한 반절 정도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접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경매를 한다면 이건 절대로 남한테 넘겨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조사입니다. 왜냐면 소중한 여러분들의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돈이면 사실 뭐 남한테 다 맡겨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물건 검색이고요. 물건 검색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 내가 좋아 보이는 물건으로 해야지 나중에 불만이 안 생깁니다. 이거를 남이 좋아하는 걸 했다가 큰 불만 사항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권리 분석도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녔다던가 뭐 멘토가 있어. 그러면은 사실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번 내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확인은 이제 멘토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시세 조사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금매가 기준으로 잘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고 현장 조사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대출 상담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문자 남기고 전화 통화만 해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 법원에 해당 날짜에 입찰장에 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평일 낮 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회사원분들한테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경매 입찰도 저희 이제 제휴돼 있는 저희 학원에서는 파트너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직접 가지 않아도 수수료 10만 원에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물건까지 대리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보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자서명 본인 확인서만 미리 끊어 놓으시면 그거를 이제 출력해서 그냥 그쪽에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분증을 보낸다던가 도장을 보낸다던가 이런 과정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 입찰을 하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 그리고 잔금 납부 통지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을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대출 부분은 사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정된 대출 상담사님이 이제 연결을 해주실 거고, 그 연결 받은 은행에 우리가 직접 가야 됩니다. 이거는 대리인을 쓸 수가 없어요. 외국에 계신 분도 한국에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 또는 내 지인, 가족한테 위임장을 써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보내서 이렇게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명도라든지 이런 과정도 우리 지정돼 있는 법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만 지급을 하면 이 명도의 과정도,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법무사님과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님이 직접 다 해결을, 저희 학원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접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건 검색부터 조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 전화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입찰할 때 입찰가 정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면 사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게 없습니다. 다 이제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위임을 해서 정말 혼자 했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막 6건, 7건씩 하고 있거든요. 그 속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려면 사실 이제는 경매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 좀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8가지 과정을 어떻게 다 해? 라고 하지만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만약에 저희 학원에 오셔서 저희 학원의 인프라를 쓰신다면 요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게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입찰에 관련해서는 이제 수수료 10만 원에 이제 전국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명도 부분에서 이제 법무사님이 개입되는 건 좀 단계별로 금액대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전화 통화로 명도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뭔가 약정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까지 간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전화로만 소통이 끝난 다음에 20만 원으로 수수료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20만 원씩 올라가게 되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뭐 유튜브를 단순히 보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저희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하셔야지 낄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맡겨버리면 법무사님이 하는 얘기를 상호간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명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단순히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매는 일정 이제 교육을 수료하셔야지 법무사님과도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자격 조건을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육을 들으셔야지 일정의 할인 금액이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경매 시작을 저 혼자서 책 보고 나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효율적으로 했습니다. 뭐 우리 학원 수강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경매를 꾸준히 한다라고 했을 때 평생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300만 원 내는 거는 사실 교육도 받으시고 계속 커지는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300만 원에 이용하는 건 정말 이제 한 1년만 투자를 제대로 해도 그 원가를 무조건 회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이 뭐예요? 사실 낙찰 하나만 받아도 1000만 원 이상을 버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소중한 투자금이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 학원에서 수료하신 분 중에 투자금을 날리신 분은 없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가격 조사 그리고 권리 분석 조사를 잘못해서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날린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 보증금을 날릴 기회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수강료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이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행 서비스가 입찰하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 명도,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에 시세 조사할 때 낙찰 받고 나서 물건을 내놔야겠죠. 매매든 임차든. 그때도 부동산들을 저희가 계속 지금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졸업생들이 쌓아놓은 그 부동산 연락처들,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합산한다면 사실 300만 원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영상을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분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하셔가지고 이제 경매 입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교육을 들으셔가지고 그리고 연결된 서비스까지 제휴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